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장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도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가 약보합권에 위치해 있고요. 코스닥도 낙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편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의 정식 승인 이슈로 관련주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스마트시티 발언에 관련주들 오늘 갭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여러분과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저희와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죠. 실시간 라이브 채널에서 댓글 소통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 전문가와 패널이 사칭한 불법 유사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정소 위원님 만나보러 갈 차례인데요. 위원님 오늘 시장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주말 앞두고 어떤 이슈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자, 지난주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시장은 급락이 없는 상태에서 호재에 좀 빠르게 좀 반응을 하는 그런 시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종목들은 가고 싶은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양도세에 대한 이슈가 바위처럼 무게를 머리를 이렇게 짓누르는 좀 그런 이제 그게 좀 치워져야 좀 강하게 좀 시장이 급등을 할 텐데 아직 이제 양도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 시장이 급락하는 것도 아니고 유럽도 빠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그냥 박스권 내에서 그냥 갇혀져 있는 상황인데 종목들은 안 빠집니다. 어제까지도 대형주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박스권이 유지가 되면서 종목별 차별화장. 오늘도 보면은 누리텔레콤이라든지 옴니시스템, 코콘과 같은 지금 이제 스마트시티에 대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25년까지 10조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쪽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여주거든요. 한번 종목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자, 지금 지수는 박스권이에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이 제가 변곡점이라 그랬었고 변곡점에서 바닥을 친 겁니다. 바닥을 쳤는데 강하게 오르지는 못해요. 왜 못 오르느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미국 시장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다우존스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리는 잡아놨는데 이게 강하게 위로 쳐야 됩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이렇게 위로 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나라 시장이 바닥과 같은 바닥이라고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오는데 뭐 해외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서 올리지 못하고 바닥은 쳤어요. 이날이 바닥을 친 겁니다. 그리고 여기만 안 깨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지금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박스권을 잡아놓고 튀는 애들은 튑니다. 예를 들어 지금 누리텔레콤 이슈 나오니까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지금 밀렸지만 상한가를 들어갔었죠. 그다음에 옴니시스템도 오늘 강하게 그렇죠. 강하게 지능형 전력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강하게 치고 있고 그리고 코콤 요것도 지금 강하게 치고 있고 그래서 일부 종목들은 폭등을 하고 일부 종목들은 그냥 고냥고냥 움직여주고 있는데 또 하나 급등하고 움직이는 게 바로 이제 서현이와 같은 이렇게 움직이면 확 올라갈 때 이제 한번 팔아주는 그런 지금 그런 매매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N자 목표치로 왔기 때문에 바닥에서 확 치게 되면 박스권이에요. 지금 지수가 2,600으로 가고 있다, 2,700으로 3,000을 가고 3,000 간다. 그러면은 지금 가고 있다면 지금 현재 지수가 신고점을 뚫고 있다면 서현이와 같은 종목을 팔면 안 되죠.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 지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 가요 지금. 그냥 그 자리에 맴돌아가지고 박스권에서 지금 차별화 장세를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 같은 장세에선 이런 식으로 서현이와처럼 탁 튀고 올라가면 이런 자리에서는 팔아줘야 되는. 지금은 그런 매매가 유리하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계속 이런 시장의 흐름들 2320이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계속 박스권 매매가 계속 유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살 것이며 어떤 종목들을 올라올 때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살 것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지금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뭐 시장이 급락하거나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떤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지금에서 바닥에 있는 애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제처럼 한세시어처럼 강한 쪽에 있는 종목을 뭔가를 할 것인지 이런 거 좀 설정을 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잘 슬기롭게 좀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을 오늘 금요일장인데요. 좀 이따가 계속 종목적인 얘기들 계속 해드릴 테니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이슈에 반응하는 시장 이야기 여러분 주말 앞두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지난주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면 시장이 오늘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도 파라다이스와 강원랜드 소폭 수익을 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번 주 표적 종목도 한번 확인하러 가보시죠. 이번 주 표적 종목 중에는 풍산이 11%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은 1,009%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KTB투자증권 올라와 있네요. 어떤 종목인지 이정수 위원님께 매수가와 매매 전략까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KTB투자증권입니다. 자, 이제 증권주 지난번에 삼성증권을 얘기한 이유로 해서 오랜만에 좀 가지고 나왔는데 시장이 지금 대형주들이 흐름들이 좀 괜찮아요. 대형주 흐름들 최근에 이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이런 이제 지수 방어주도 강했지만 현대제철, 포스코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드렸던 풍산도 잘 올라갔고요. 그리고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 그다음에 화학주, 건설주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바닥에서 괜찮게 움직임이 잘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여기에서 박스권을 최소한 유지를 해주고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풀리거나 그렇죠? 뭐 11월 달이든 12월 달이든 뭔가 얘기가 좋은 게 나와서 풀려지거나 아니면은 미국 시장이 자체적으로 정고점을 또다시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뛰어 올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는 다시 올라갈 거고 대형주 흐름들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흐름들이 잡힐 것 같으니까 먼저 바닥에 있던 증권주들이랑 보험주들이라든지 은행주들이 먼저 반응을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증권주 쪽에서 KTB투자증권이라는 종목을 오늘은 표적 종목으로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해서 여러분들한테 표적 종목으로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을 AS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방송 처음서부터 얘기할 때 그리고 올해 이게 2기입니다. 1기는 2014년도 2015년도 7월 달인가 6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에서도 2015년도 6월 달에 얘기할 때에서도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의 보는 방법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일단은 3% 이상 수익이 나면 파는 게 목적입니다. 3% 정도 수익이 나면 파는 게 목적이고 미국 시장 1000포인트 박살날 때 여러분들 종목도 갖고 있다가 물리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그리고 시장이 맨날 박살나고 하락장 나오게 되면 계속 물려 들어가서 마이너스 30%, 40% 막 손실 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매매적으로. 그래서 하루에 올라가면 팔아먹고 가져가더라도 일주일을 넘기지 않고 그래서 5일 정도, 일주일이 5일이잖아요. 그래서 5일 정도 지나면 유통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종목들 다 정리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매일같이 종목을 가져오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뭔가 종목을 들어갔어요. 근데 안 움직여. 근데 내일도 안 움직여. 그렇게 해서 안 움직이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버리세요. 버리고 새로운 종목으로, 그렇죠? 새로운 종목으로 계속 종목을 들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또 3% 먹으면 또 팔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가져가는데 종목들이 박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수익이 났는데 욕심이 난다. 그러면 절반을 팔고 절반을 가져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시다가 만약에 그 종목이 정말로 욕심이 난다. 그러면 공개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와서 질문을 하면서 물어보시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되지 종목들 가는 것들은 뭐 3% 만에 잘 팔고 안 가는 것들은 계속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계속 가져가게 되면 올라간 거는 100% 200% 올라가고 빠지는 것도 100% 200% 빠지고 그러면은 뭐 먹은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물리는 것들은 빨리빨리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의 취지가 처음서부터 3% 이상 수익 나면 매도를 치는 거고 가져가더라도 일주 이상 절대로 가져가지 마세요.
차라리 안 가게 되면 그거를 팔아버리고 새로운 종목, 오늘 예를 들어서 뭐 그동안 안 가는 게 있으면 팔아버리고 KTB 투자증권 오늘 주죠? 그럼 그걸 들어가세요. 들어갔다가 그것도 가다가 안 간다. 일주일 만에 정리해버리고 다음 주 또 월요일 날에 또 다 화요일 날에 수요일 날에 드리는 걸로 들어가다 보면 10개 중에서 깨지는 거 한두 개, 먹는 거 7, 8개.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 나는 게 더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을 쌓아가야지 꼭 보면 먹은 것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근데 빠지는 거 한두 개만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아니 올라간 것들이 지금 수백 개가 되는데 빠지는 거 뭐 5개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그거 갖고 있어봤자 방법 없어요. 약한 것들은 다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쪽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자,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월요일 날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자, 주성 엔지니어링은 자, 잘 움직이고 있네요. 참 좋은 종목입니다. 참 좋은 종목이고 바닥에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가격대는 들어오진 않았어요. 이전에서 이거 4월 달인가 3월 달인가 5월 달에 말씀드리고 나서 한번 수익을 크게 한번 줬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50% 넘게 한번 수익을 줬던 종목인데 다시 모양을 만들고 있길래 최근에서 이거 7,200원대 들어오면 공략을 해보자 그랬는데 가격이 안 들어왔죠. 그 다음 날은 저가가 7,190원. 근데 이날을 산 사람들은 들어왔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날 월요일 날 드리는 이날에서는 가격이 들어오질 않아서 뭐 어쩔 수 없죠. 다음에 가격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SK 하이닉스 쪽에 낸드 플래시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과거에 그 72단 낸드 장비를 수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DDR5 램도 지금 이제 양산을 이제 시작을 할 거라 그랬고, 그리고 인텔의 낸드 플래시 부분에 있는 그 사업 부분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올 연말이나 내년에서 계속 주성 엔지니어링 쪽에 이제 장비들을 계속 수주를 하는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 수주 이슈 때문에 수주 공시로 인해서 바닥에서 10,000원 정도까지는 가겠죠. 왜냐하면은 이때에서도 그 2015년도에서도 그 반도체 디램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수주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주가가 이만큼 갔었으니까 뭐 이거 뭐 다시 이렇게 2만 원 뭐 가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2만 원은 몰라도 10,000원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때 당시도 그 수주 공시 때문에 그런 얘기 때문에 실적들이 좋아져서 바닥에서 2만 원, 거의 2만 원 근처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제 또 다시 이제 반도체 또 수요 시기가 또 왔다라는 얘기예요. 2013년도인가요? DDR4램이 2013년도에 아마 양산이 시작이 돼서 장비들을 열심히 수주해서 그 실적이 좋아가지고 이만큼 올라갔다 그러면 그러니까 많이 해먹었죠. DDR4램으로 많이 해먹었는데 이제 5램이 이제 양산이 시작이 됐으니까 사실 삼성에서도 해야 됐었는데 왜 안 했냐면 인텔에서 거기에 규격에 맞는 CPU를 여태까지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굳이 DDR5램을 내놓을 필요가 없었었는데 인텔에서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에 그 코드명이 이제 모바일용인가? 자, 노트북용하고 데스크탑용하고 좀 틀려요. 코드명이 좀 틀린데 하여튼 타이거 브레이크인가 그 코드명으로 이제 어쨌든 내년 1월 달에 인텔의 CPU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규격에 들어가는 이제 CPU는 이제 DDR5 램을 써야지만 이 성능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서 이제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은 많은 전자기기들이 이제 CPU들이 성능이 좋아지면 거기에 맞게 부품들도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DDR5 램을 이제 찍어내야 되는데 그럼 그거 찍어내려면 그동안에 있었던 장비에서는 찍어낼 수가 없으니까 혹은 장비를 또 찍어내려면은 노후화된 장비들을 또 다시 갈아서 교체를 해도 되겠죠. 아니면은 공장을 또 다시 증설을 해야 되고 왜냐면은 DDR4램도 계속 양산을 해야 되는데 5램을 다시 또 찍어야 되니까 또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장비주들은 내년에서 더 좋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받으면 여러분들 잘 공략을 해보시고요. 어쨌든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이는 종목이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화요일 날에 말씀드린 이제 풍선인데요. 자, 풍선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이유는 구리 가격이 최근에서 이제 계속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데 있어서 그래서 10분기 만에 영업이익 최대 달성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에 안 그래도 철강주들도 강하고 뭐 비철금속도 강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풍산도 용차트로 뽑았던 종목인데 NI스틸이 오늘 아침에 무지하게 강하게 올라갔다 지금 빠졌는데 아침에 8.8%까지 올라갔다 밀렸어요. 어쨌든 이게 쭉 이렇게 한번 뽑아주는 지금 철강주의 섹터들 흐름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풍산도 어제까지 11%는 올라갔었는데 가벼운 종목이 아니죠. 시가총액 7천억짜리 종목이니까 느긋하게 한 번, 두 번 해서 외국인들도 이거 팔아먹기 위해서 좀 더 들어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3% 이상 수익이 나왔으니까 전량 다 매도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3% 수익이 났으니까 그렇죠? 매도하는 거 아주 좋고요. 욕심이 나면 절반을 팔고 절반을 가지고 뭐 3만 원, 3만 2천 원, 3만 5천 원 끌고 가는 건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표 수익을 달성됐으니까 절반 이하로만 끌고 가시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수익 달성된 풍산 AS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SFA인데 SFA도 반도체 장비 쪽, 그다음에 태양광 장비 뭐 여러 가지 하는 섹터인데 수급이 좋아요. 어제까지도 신고가라는 거는 그 코로나 이슈 이후에서 신고가, 그래서 코로나 3월달 이후에서의 신고가를 한번 달성을 했는 종목인데 삼성화학에서 지금 반도체 장비에 대한 얘기들을 아직 꺼내놓지는 않는데 수급을 보면 굉장히 좋은 게 느낌이 올 연말과 내년에서 강하게 계속 위로 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연기금도 매수를 계속 꾸준히 해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슈에서 SFA를 개인 투자자들이 잘 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움직일 수 있는 흐름들이 이제 하나마이크론처럼 하나마이크론도 이 바닥에 있을 때 이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지금은 좀 밀렸지만 바닥에서부터 올라간 게 60%가 넘게 올라갔었죠, 이거. 60%가 뭡니까?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갔는데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SFA도 여기서 계속 우상향으로 좀 더 올라갔다가 밀릴 것 같으니까 가격은 들어오진 않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39,000원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하여튼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게 되면 싸게 다시 밀리게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종목을 가지고 올 테니까 어쨌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가 되실 것 같고 없는 사람들은 밀리면 나중에 다시 제가 표역 종목으로 가져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한세실업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마찬가지 이제 용차트에서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건데 가격대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딱 그 표역 종목이더라고 얘기했을 때에서는 1,900원대 가격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얘기하자마자 한 5분 지나니까 이미 벌써 19,700원까지 올라가 있고 그래서 200원까지는 된다라고 그랬는데 200원도 안 들어오다가 어제 그냥 쭉 한 10% 정도 넘게 뽑아줬다가 지금 이제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오늘 또 올라가고 있는데 차트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거래가 많이 실려 있고 기관들이 많이 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시 코로나 이슈들이 다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세실업이 그 방호복 그 우리 이제 뉴스 보면 옷 입잖아요. 그거 방호복 그거를 지금 뭐 필리핀이라든지 동남아 쪽에다 지금 납품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거래가 실리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들이 계속 그동안 샀던 물량들이 있으니까 올 겨울에 또다시 코로나 이슈가 지금 국내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또다시 세 자릿수로 늘어났다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느낌은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에서 좀 사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나중에 조정받으면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KTB투자증권. 자, 일단 증권주의 흐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증권주의 흐름들이 자, 일단 삼성증권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증권. 자, 삼성증권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이쯤에서 여기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이쯤에서 얘기했던 종목인데 올라갔다 빠졌다가 그래서 좀 밀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면서 어쨌든 수익을 그래도 꽤 주고 있을 거예요. 얘도 8%에서 한 10% 정도. 시간은 좀 걸렸지만 증권주의 흐름들이 지금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뭐 NA투자증권도 그렇고 증권주의 흐름들이 다 강하고 좋습니다. NA투자증권도 지금 위로 쏘고 있죠. 이렇게 쏘고 있고 그래서 KTB투자증권도 아마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도 여기에서 꺾이는 게 아니라 우상향으로 쫓아가면서 어느 정도 올리는 그래서 차트를 보면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차트고요.
지금 이거 말고 지금 보험주라든지 은행주라든지 이쪽의 흐름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일단 보게 되면은 먼저 은행주부터 기업은행. 자, 기업은행도 바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금융주들이 지금 강해요. 은행주들도 이만큼 강하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보여드렸던 DBG 금융지주. 이거 이제 대구은행인데요. 대구은행 엄청나게 강합니다. 무슨 뭐 상승장 찾아온 것처럼 엄청나게 강해요. 무슨 뭐 이슈는 배당 이슈겠죠. 배당 이슈지만 과거에 배당 줘도요. 안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갈 때가 됐으니까 이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 부산은행, BNK 금융지주도 굉장히 상당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근데 왜 은행주를 보여드리냐면 항상 금융주들은 증권주가 가면 나중에 은행주가 따라가고 은행주가 가면 증권주가 따라가고 그다음에 보험주가 따라가고 하면서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결국은 새 업종이 다 갑니다. 결국은 다 가요. 여태까지 안 그랬던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움직이고, 자, 신한지주, 뭐 제주은행, 뭐 다 지금 다 우상향으로 다 지금 은행주들 다 올라가고 있고, 자, 그리고 보험주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주도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자, 메리츠화재. 자, 메리츠화재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이것도 지금 이거 바닥에서 지금 20% 넘게 올라갔어요, 지금. 메리츠화재도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뭐 삼성화재. 얘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양 보이고 있고, 현대해상, 어마어마하게 어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아, 그리고 증거주 중에서 이제 현대차증권 이것도 지금 어제 강하게 뽑은 어제 7.6% 거의 고가가 8.5% 강하게 뽑았는데 오늘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험주들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하나손해보험 요건 아직 안 움직였네요. 하나손해보험은 안 움직이고 흥국화재도 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험주들, 은행주들, 증권주들 다 강하면 저 정도로 강하면 결국은 안에서 순환매를 나올 텐데 그러면 KTB 투자증권도 뭐 지금 가격에서는 자 매수 가격은요. 일단 제가 2,650원을 설정해 드렸는데 또 이렇게 하면 또 가격이 안 들어오겠죠? 안 들어오니까 2,680원 정도 지금 정도 가격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 이하에서만 사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들어주고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이렇게 요만큼만 움직여도 5% 움직이니까 3% 달성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를 좋게 보는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배당 뭐 그런 거는 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지금 제가 볼 때에서는 이런 이슈보다도 왜 이쪽에는 금융주를 좋게 보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주를 보지를 않아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제가 만약에 오프라인 강의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오프라인 강의에서 100명 딱 모아놓고 혹시 지금 금융주 갖고 있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은행주 갖고 있는 사람, 증권주 갖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100명 중에 제가 볼 때선 5명 정도 손 들고 예전에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50% 된 사람들 말고 최근에 산 사람들은 한 5명도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에서 당연하죠. 뭐 지금 뭐 대부분 뭐 갖고 있냐 물어보면 제약주 갖고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린 뉴딜이라든지 왜냐하면 이슈가 돼 있는 쪽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슈가 돼 있는 그런 종목들로 가져갔을 거고 아마도 이 금융주 쪽은 개인 투자자들이 안 샀을 거란 말이에요. 수급을 보면 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증권주하고 보험주하고 은행주를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강세는 은행주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강세가 이어질 것 같고 그러면은 은행주만 가는 게 아니고 증권주들도 연말까지 강세가 이어지면서 좀 더 강세가 이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증권주 삼성증권 지난번 한번 여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름 이후에서 한 2달 만에 지금 증권주 다시 갖고 나왔는데 증권주의 흐름 그리고 은행주의 흐름 보험주의 흐름까지도 다 같이 지금은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은 KTB 투자증권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번 주 종목들의 AS와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인 KTB 투자증권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증권주 비롯해서 은행주와 보험주까지 전반적으로 최근 흐름 아주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KTB 투자증권의 매수가 2,68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표적 종목 이외에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종목에 관한 알짜 정보 많이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 해볼 차례인데요. 전화와 문자로 이정수 위원님께 실시간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번호 안내해드릴게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미래에셋태우요. 미래에셋대우.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3,000원에 30%요. 13,000원에 30%.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이거? 이거 그때 한 5년 전인가요? 증권주 와. 한참 갈 때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5년 전에 사셨으면은 그러면은 그동안의 증권주,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부터 네. 해서 계속 한 4, 5년 전까지의 흐름들은 증권주의 흐름들은 잘 기억을 하시겠네요. 그렇죠? 예예. 그때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시장이 조금만 빠지면 제일 약했죠, 증권주들이. 그리고 올라갈 때도 증권주가 잘 안 움직였어요. 그렇죠? 예예. 그런데 올해는 특히 최근에 좀 흐름들이 좀 이상하죠. 안 빠지죠. 예, 조금 가려고 하다가 또 근데 잘 안 떨어지고. 빠지잖아요. 아, 떨어져. 예, 요즘에서는 예전처럼 그렇게 약하지가 않고 잘 안 빠지기도 하지만 예. 보면은 지금 증권주들이 다시 또 강하게 또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는데 근데 지금 미래에셋대우가 다른 이제 뭐 현대차증권이라든지 다른 애들 좀 약한 이유는 예. 미래에셋대우가 먼저 3월 달서부터 먼저 올라가 버렸어 지금. 먼저 움직여갖고 좀 그런 경우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미래에셋대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KTB 투자증권이라 보면은 KTB 투자증권은 3월 달에 올라가고 나서 옆으로 그냥 횡보만 했는데 삼성증권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증권도 얘는 그래도 좀 지금 올라왔네요. 이거 어제까지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3만 원이라는 데서 좀 쌌었는데 근데 미래에셋대우는 지금 바닥에서 다른 거에 비하면 다른 애들 한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얘는 이만큼이나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탄력이 약한 건데 근데 얘가 좋은 게 있어요. 다른 애들보다 먼저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미래에셋대우가 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대장주예요, 증권주에. 그럼 대장주는 뭐가 좋은 거냐? 나중에 증권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대장이 제일 강하게, 제일 세게 올라가요. 예. 그래서 어차피 물린 거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13,000원까지 그러니까 올해 내년을 좋게 보거든요. 내년에서는 반도체 장비주부터 해가지고 IT 섹터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양도세 부분들도 어쨌든 얘기가 끝나게 될 거고요. 어쨌든 간에 양도세 뭐 맞으면은 뭐 내면 내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뭐 만약에 그게 좋게 해결이 됐든 안 좋게 해결이 됐든 만약에 안 좋게 해결이 돼도 연말에 만약에 폭탄 물량 한번 떨어지고 나서 1월 달서부터 해서는 대기 자금들 무지하게 들어올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증시가 또 활활장이 되면서 증권주들이 또 튈 거예요, 위로. 그러면 내년에서는 복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가세요. 그냥 내년까지 그럼 가지고 가요? 그렇죠. 내년까지 가져가면 내년에서는 복구가 될 수 있는 원년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저기요, 네, 유한양행, 유한양행 예, 72,000원에요. 72,000원에 비중은요? 한 20%예요. 20%. 자, 유한양행 저도 요거를 방송에서도 아마 표역 종목으로도 한번 얘기했던 종목인 것 같은데 아니면은 그냥 문자 추천주를 줬었나? 하여튼간 바닥에 있을 때 한번 추천해가지고 차트 볼게요. 차트를 보면 이쯤에 추천해가지고 올라갈 때 너무 많이 올라와서 바닥에서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밀리거든요. 마찬가지 지금 얘도 75,000원까지 목표치 주고 정확하게 목표치를 주고 지금 내리는 거예요, 얘가. 7만 얼마 한 번 딱 오르고 나서야 산지가 꽤 오래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딱 보면은 그때 못 바닥에서 팔아가지고 지금 계속 밀려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차트가 비정상이 아니고요. 딱 4만 원짜리에서 여기 6만 원짜리까지가 목표치였고 또 조정받고 그다음에 7만 5천 원 이게 딱 목표치예요. 그래서 목표치 찍고 내려가는 거라 이거는 지금 조정을 확인이 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기다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6만 원짜리도 저점 자리는 맞아요. 근데 네. 이 자리가 깨지면 그다음에 5만 5천 원짜리고 그 자리가 깨지면 그다음 지지 라인은 5만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6만 원, 5만 5천 원, 5만 원, 4만 5천 원 이렇게 5천 원마다 저점 라인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양봉으로 돌리는 흐름이 나와야 바닥이 되는 거고요. 양봉이 나오지 않고 그냥 계속 밀리면 저점을 더 5천 원 밑으로 더 봐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그냥 손해보고 지금 팔아도 되겠어요? 아니요, 지금 자리가 바닥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얼마나 기다리면 뭐 그러니까 본전까지 안 가도 좀만 6만 5천 원만 돼도 팔겠어요. 그러니까요. 올라오면은 팔면 되는데 아직 이 차트 흐름을 지금 봐서는 얘가 네. 지금 바닥을 쳤다라고 차트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트가 바닥을 쳤다라고 말을 한다는 건 딱 차트를 보면 유한양행의 요때 이제 바닥 차트 보면은 요때 보면은 이제 양봉에서 이렇게 뻗는 모양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바닥에서 바닥을 위로 올리는 거리가 실리면서 바닥을 올리는 이런 이제 양봉 차트의 모양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얘는 지금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는 손절하면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손절 안 해도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애매하게 지금 만들어지는 차트라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요. 여기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 만약에 손절하면 반등 나올 수도 있는데요. 손절 안 하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지금 차트가 지금 이게 모양이 빠진다 올라간다 모양을 아무것도 지금 알려주질 않아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없이 그냥 갖고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만약에 손실이 1%도 안 된다. 그러면 잘라버리고 양봉으로 올려치는 그런 종목들을 사면 돼요. 예를 들어 유한양행보다는 제가 볼 때는 NH투자증권처럼 이렇게 증권주 보면 이렇게 양봉 나오죠. 머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은 만약에 유한양행의 손실이 1%밖에 안 된다. 그럼 그거 잘라버리고 그냥 NH투자증권 지금 사면 돼요. 손실 1%밖에 안 되면. 근데 지금 손실이 유한양행이 대략 손실이 지금 16%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를 잘랐다 저쪽으로 들어갔는데 저쪽은 꼴랑 한 NH투자증권 1, 2% 올라가는데 유한양행은 그 다음 날부터 장대양봉 나와서 일주일 뒤에 20%가 올라가 버려갖고 오히려 수익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때서는 완전히 그냥 주식할 생각이 그냥 안 들 정도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좋아서 보유가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갖고 있어야 돼 얘는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유한양 그럼 한 번은 언젠가는 본전 오겠어요? 올해 겨울에서 안 올라가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면은 저는 저는 유한양행을 이제 가끔 가다가 바닥에 있으면 이거 살만하다고 얘기하는 자리가 항상 3만 5천 원, 3만 원짜리거든요. 네. 항상 매년 3만 원, 3만 5천 원 오면 저는 유한양행이 싸니까 공략을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한 6만 원 넘어가면 저는 항상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 종목이 유한양행이라서. 근데 제일 저는 고점에 사가지고 딱 한 번 왔는데 그니까. 또 여기서 8만 원 가고 10만 원 간다고 해서 그걸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떠 있을 때 항상 공략하면 좀 대응하기가 원래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회사는 좋은데. 네, 회사 보고 샀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를 보고 사더라도 싸게 사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얘기인 거고요. 이거는 일단은 반등이 나오면 6만 5천 원까지 반등이 나오면 아까 자르신다 그랬잖아요. 네. 자르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낫고 얘는 밀리면은 6만 5천 원만 돼도 팔겠어요. 예, 밀리게 되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밀렸다가 뭐 나중에 뭐 5만 원, 4만 원으로 내려가도 또 다시 또 6만 원, 또 7만 원 또 올라가요. 근데 그 사이클을 보게 되면 한 3년에서 4년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 4년 동안 3, 4만 원을 빠지게 되면 또 3, 4년 뒤에서는 또 6만 원, 7만 원 또 가 있고. 근데 저는 이 돈을 12월 달에 쓸 돈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한 올 겨울까지만 한번 잘 참아보시고 6만 5천 원 이상으로 왜냐면 올 겨울에도 또 코로나 이슈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제약주를 포기하기에는 아직은 그래도 겨울의 이슈에 코로나 이슈로 다시 한 번 더 올려치게 되면. 그러니까 11월 달에 한번 기다려 봐야 되긴 더 그러니까요. 떨어져도 할 수 없고 뭐 오르면 좋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손실이 작으면은 지금이라도 종목 교체할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릴 텐데 손실이 16%나 되기 때문에 교체는 좀 무리예요. 제가 보더라도. 예. 그래서 올 겨울에 아직 그래도 이슈는 살아 있으니까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올라오기를. 한국에다가
뭐 약해서 5천 원어치 그거 했다고 막 야간에 막 그런 그러게 이슈를 안 그거- 움직여요. 옆에 있는 다른 코로나 관련주들이 폭등을 해야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예. 아셨죠?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아이고, 올 겨울까지 일단 잘 한번 참고 한번 예. 기다려 보세요 한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명성 TNS요. 명성 TNS. 네. 명성 TNS. 아유 이거 뭐 쭉쭉쭉 빠지고 있는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6,000원에 15%요. 16,000원에 15%. 네. 16,000원에 15%. 중요 지지 라인들을 지금 다 깨고 있는데 네. 어유 이거 뭐 30%가 빠졌네요. 아니 그게요. 네. 뭐 2차 전지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을 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그때부터 매수하고부터 계속 빠지더니 요즘 또 장이 안 좋으니까 계속 하라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요. 지금 제가 차트를 보니까 일단 여기 주요 네. 지지선 라인들 여기 한 4개월에서 5개월 지지 라인들을 깼어요. 깼는데 물량들은 안 네. 튀어나왔어요. 네. 물량들이 떨어지진 않았고 그냥 주가만 뺀 건데 보니까 지금 이거를 올리고 나서 뺀 다음에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 먹고 다시 위로 올리려고 세력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네. 그렇게 물량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진 않았거든요. 주가만 고점에서 30% 빠졌지.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조만간에 좀 노리긴 해야 되는데 지금 떨어지는 네. 칼날은 받으면 안 돼요. 지금은요? 네, 지금은 괜히 받았다가 왜냐면 지금 세력들이 일부러 그렇게 빼요 지금 일부러. 네. 지금 네. 물량이 안 나오고 나서 그냥 이거는 그냥 빼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쭉 뺐다가 네. 다시 전저점까지는 안 깰 것 같고 뭐 10,000원은 네. 지지해 줄 것 같은데 어쨌든 뺐다가 다시 올리면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은 나중에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물린 사람들은 바닥에서 올라가는 게 의미가 없지만 바닥에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에서 공략하는 사람들이 누가 잡았어요. 그래서 바닥을 치면 올라가면 60%가 수익 나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바닥에 산 네. 사람들은. 근데 고점에 산 사람들은 손실이 30% 40% 됐다가 이제 본전 가까이서 빠져나와야 되는 이제 전략인데 일단은 지금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일단 2,400을 안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종목들이 매수세가 강하게 활발하게 들어오지 지금처럼 박스권에 있을 때에서는 지금처럼 명성 TNS처럼 안 가는 애들은 안 가고 또 가는 애들만 가는 그런 차별화 장세가 좀 진행이 되다가 지수가 2,400을 돌파 안착하게 되면 못 갔던 애들 좀 전처럼 이제 명성 TNS처럼 16,000원에서는 30% 빠졌지만 최근 고점에서는 거의 40% 빠졌잖아요. 이렇게. 네. 많이 네. 빠졌던 이 40%짜리 종목들이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 지수가 2,400을 돌파를 하면.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참고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말고 갖고만 있자. 이렇게 제가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저기 2,400이 되면 그때 매수할까요? 아니요. 그때가 되면은 이제 종목들이 움직일 건데 그 전에 먼저 미리 매수를 해야 될 거예요. 아, 그러면 한 2,390 정도예요? 언제 다시 아니죠. 그렇게 네. 보시면 안 되고 제가 네. 매일같이 시장을 리딩을 해드리잖아요. 아침에 요 네. 시간에. 네, 네. 이때에서 시장이 좋아졌다. 2,400을 돌파할 것 같다. 지금은 매수를 네. 해줘야 되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네. 얘기를 하면 그때에서 전화를 주세요. 명성 TNS 추가 매수해도 되냐고. 아, 네,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시장이 왜냐하면 이게 오늘은 좋게 봤다가 내일에서 갑자기 만약에 지수가 2,320이 깨져버리게 되면 현금화를 해야 돼요. 네. 종목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시장 근데 그런 게 현금화 하면은 또 요즘 금융주 괜찮다 그래서 금융주 사야 되고. 무너지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무너지면이라고 했잖아요. 무너지면 그러니까 시장은 대응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무너지면 네. 현금화 대응, 안 무너지면 주식을 매수. 원래 주식은 매수와 매도 은행이 아니잖아요. 사놓고 네. 그냥 금리 받고 하는 은행이 아니잖아요. 주식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항상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 네. 깨지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깨질 때는 또 깨지는 거에 따른 또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아직은 안 깨졌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네.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황 점검 잠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실시간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종목도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이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도 종목 상담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경제TV 이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에 관한 알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KTB투자증권이었고요. 매수가 2,680원이었는데 현재 2,690원까지 내려왔고요. 보합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황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코스피가 반등을 시도하긴 했지만 쉽지 않은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낙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이번 주 상승으로 장을 마감하기는 조금 어려울까요? 뭐 오늘 거의 뭐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끝났죠. 끝났고요. 안 빠지면 다행입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반등을 나와줘야 돼요. 제가 아까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이 확실하게 방향을 틀어주면서 올라가줘야 우리나라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데 근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빠질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일단은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우리가 차트의 코스피 모양을 잘 보면요. 코스피 차트에서 이 저점 라인들을 지금 꼬랑지를 계속 달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밑에서 지금 누군가가 저점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저점 매수를 해주는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는 버텨주는 종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버텨주는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도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뭐 삼성전기도 삼성전자도 지금 잘 버티고 있고 안 무너지죠. 안 무너지고 잘 버티고 있고 안 무너지고 잘 버텨주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주의 흐름들도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고 미래에셋대우라든지 NH투자증권이라든지 증권주의 흐름들도 굉장히 강하게 잘 버텨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빠졌던 현대차의 흐름도 안 빠지고 지금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시장이 약한 흐름이었다면 아까 얘기했었던 은행주, 뭐 BNK 금융주부터 해가지고 뭐 은행주들 벌써 무너져야죠. 쭉쭉쭉 무너지고 막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요. 업종의 대표들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거래소 종목들은 잘 버티고 있는 편이고요. 기아차도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래도 오늘 빨간색이 좀 많이 나오네요. 오늘. 그래서 대형 섹터에서는 일단 자동차 업종 강하고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 업종 강하고 그리고 IT 대형주들도 안 빠져요. 지금 LG전자 0.3% 플러스 그다음에 삼성전기도 0.36% 플러스 빠지는 건 삼성 SDI 마이너스 1.4 하이닉스 마이너스 0.48 근데 빠져봤자 크게 안 빠집니다. 하이닉스는 조만간 또 반등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대형주들이 버티다 보니까 시장이 안 빠지는 건데 근데 지금 코스닥에 보게 되면은 코스닥의 상황은 거래소와 좀 다르게 물론 지지는 되고 있지만 거래소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약한 흐름이죠. 분차트로 보더라도 코스닥은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지만 코스피는 그래도 밀리는 것도 작고 지수도 잘 버텨주고 있고 종목들도 양호합니다. 그러면 코스닥 종목들은 죄다 빠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오늘 보면 아까도 봤지만 뭐 누리텔레콤부터 해가지고 몇몇 종목들은 이슈에 맞춰가지고 막 급등이 나온 애들도 있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종목별로 뭐 움직이는 애들은 움직이니까 오늘 며칠 전에 좀 빠졌었던 뭐 SDN이라든지 신성ENG라든지 또 움직이는 애들은 또 움직입니다. SDN이라든지 신성ENG라든지 최근에 좀 빠졌던 종목들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종목별로 지금 계속 매매의 장세예요. 매매의 장세인데 지금 시장이 무너지진 않지만 왜 이렇게 약하냐? 미국 시장이 방향을 틀어줘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의 업종의 대표적이 안 무너지는 것 봐서는 뭐 계속 박스권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서는 돌파가 지금 쉽지는 않겠지만 들어올리면 종목별로는 그래도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겨울 되게 되면 또 우리 또 겨울철 관련주들 또 제약바이오주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대선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뭐 트럼프가 될 건지 바이든이 될 건지 또 관련된 또 뭐 신재생이든지 또 봐줘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남북경협주들도 이제 움직일 때가 슬슬 앞으로 이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또 움직일 수 있는 이슈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슈에 맞춰서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계속 종목들이 흐름들이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종목이 무너지거나 손실을 계속 가져가다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매매 대응을 지금은 잘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니까 차별화 장세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짧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서 자, 유튜브 상담에 동부 하이텍 질문 주신 분이 있네요. 동부 하이텍. 자, 동부 하이텍 이제 조정이 이제 조금 이제 심하게 좀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빠져야죠. 이만큼 올라갔으면 좀 빠져줘야 돼요. 빠져줘야 다시 올라가는 종목이고 35,050원에 공략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 4,000원이 아니고 어디야? 2019년도 1월 달이니까 그때 10,000원대 초반대 11,000원대 1,800원인가? 1,400원인가? 하여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10,000원대 초반대에 1월 달에 이거를 추천하고 나서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은 부담스러워서 추천하지 않는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는 좋고 뭐 종목은 좋아요. 종목은 좋은데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270% 올라갔으니까 이만큼 올라갔으면 올라간 게 있으면 빠지는 것도 있어야죠. 좀 빠져야 돼요. 빠져야 되고 어느 정도 좀 빠져야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35,000원에 물리신 거면 손실이 뭐 엄청나게 큰 건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비중을 좀 줄이고 더 빠지면 밑에서 한 27,000원대나 좀 싸지면 다시 물량을 좀 받아서 반등 나오면 손실 봤던 것들 좀 그러니까 복구를 하고 또 다시 팔았다가 또 더 빠지면 또 더 싸게 사고 해서 싸게 사면 좋죠 뭘. 근데 안 내려올 것 같긴 한데 2만 원에서 15,000원 내려가면 이거는 반등이 세게 나오는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2만 원에서 15,000원까지 보기에는 어렵고 한 25,000원, 27,000원 그 정도 내려오면은 살만은 하겠네요. 근데 지금 자리는 좀 조정이 지금 이제 시작되는 자리니까 반등 나오면은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상담에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G. 똑같은 종목인데 최근에 제가 주유소에서 여러분들이 신청했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제 복구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모레진가 그거를 갖고 있다고 하길래 이거를 제가 포트폴리오를 이거를 손절시켜 버리고 뭐로 했냐면 NI스틸 이쪽으로 교체를 해버렸는데 NI스틸 잘 가죠? NI스틸 물론 오늘 8% 확 올라갔다가 아마 이때에서 들어갔었을 거니까 15%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긴 한 건 조금 아까운데 이게 실시간 대응이 안 돼서 좀 그래요. 오늘 이거 고점에서 이거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2,600원. 어쨌든 화장품주들은 지금 움직임이 느려가지고 교체를 한 것만. 교체한 이유는 화장품들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최근에는 좀 가볍고 저가 철강주들이 잘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늘 어제 그저께서도 이구산업 같은 경우 이런 애들처럼 올려치는 애들이 좀 강하게 좀 빨리 좀 움직여요. 그래서 이 대형주이면서도 지금 아직 화장품에 대한 이슈가 아직 그렇게 활발하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쪽을 해서 저쪽으로 교체를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이슈에서는 그냥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슈에서 뭐 가격이 그렇게 많이 물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6% 정도면 시진핑 주석이 올해 안에서는 온다라고 얘기했고 12월 달에서 올 수 있는 이슈가 최근에 뉴스가 있었다 그러면 뭐 가겠죠. 다시 한 번 움직일 거니까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길게 보세요. 길게 보시고 뭐 다른 화장품주들이야 뭐 가벼운 애들은 가볍지만 아모레지 같은 경우 아모레 퍼시픽도 마찬가지고 시가총액도 크고 또 우리나라 또 대표적인 또 굵직한 브랜드가 있는 이제 회사니까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는요. 한미약품 질문 주신 분이 있네요. 한미약품. 자, 한미약품도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올라갈 때가 이제 됐는데 292,000원. 뭐 많이 크게 물리신 건 아니에요. 다행히도. 한미약품을 이것도 폐역 종목으로 들였다가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60%. 이게 대형주에서 60% 날 거라고 준 건 아닌데 적당히 10% 먹으라고 줬던 건데 60%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이거 움직이기 전에 한 바닥 기쯤에서 7월 달인가 8월 달인가 8월 달 전에 여기서 한번 폐역 종목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폐역 종목으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었고 급등을 해서 열심히 잘 파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열심히 지금 내려왔으니까 이제 올겨울에서 다시 모양 잡고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올 거니까 보유하셔도 되고요. 비중 5%밖에 안 돼 있으면 비중 5% 더 사서 단가 낮춘 다음에 저점 손절 자리 26만 원 잡고 30만 원까지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상담의 후성. 자, 지금 후성도 줄줄줄 밀리고 있는데 기준 연봉 자리가 여기 밑에 있어요. 밑에 7,900원짜리 자리가 있으니까
하락일자까지 정말로 세게 밀리면은 요쪽 저점까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후성은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도 있고 반도체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내년에서는 반도체 재료 장비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것 같아요, 많이. 지금 인텔의 행보와 그다음에 퀄컴, ARM, 엔비디아 이쪽에 있는 흐름들을 쭉 보면 뭐 제품을 지금 경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과 뭐 내년에서 이제 자율주행차 반도체 수요 부분들이 맞아진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다시 상승을 해줄 수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보유를 하시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냥 보유만 지금은 더 밀릴 수 있으니까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금요일장인데요. 차별화장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지수가 2320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잘 확인을 하시고 그게 깨지면 안 됩니다. 그 깨지면 종목들이 출렁거릴 수 있어요. 근데 안 깨지면 지금이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다. 그래서 지수의 2320을 잘 보고 오늘 오후장도 편안히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 종목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종목 이야기와 시장 이야기 계속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내일은 이정수 전문가와 이주연 전문가가 콜라보하는 온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